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고졸 취업하지마. 대학 가. 남들이 가라는 거엔 다 이유가 있어. 왜냐고 묻는 질문에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어딜 가나 내가 열심히 살아온 걸 구구절절 입증해야 해. 저 또한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서 대학교에 후광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저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이해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70% 이상이 대학교를 가고 있죠. 이렇게 수십 년간 대졸자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 대학교를 가는 게 당연해지고 가지 않는 게 이상해져 버렸는데요. 때문에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사회적 인식 차이, 취업이나 연봉의 차별과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부정하긴 힘들죠. 물론 공기업, 대기업 고졸 채용의 기회나 마이스터고 졸업 후 빠른 취업을 하는 등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일반 사기업으로의 취업문이 좁다라는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은 고졸 취업의 장단점과 고졸 취업의 현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송 소장. 고졸 취업의 첫 번째 장점은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만큼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대학교를 가고 싶었음에도 가지 못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고졸 취업자는 대학교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일찍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교에 쓰는 돈과 시간이 아깝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과거에는 학력을 들먹이며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는 해도 요즘엔 대놓고 학력을 무시하는 경우를 오히려 몰상식하다고 여기죠. 또래 친구들이 대학교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을 사회적 경험과 경력, 재산의 축적으로 맞바꾸는 셈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공기업, 대기업 채용입니다. 대기업은 생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원 조건이 고등학교 학력 이상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애매한 건 전문대 졸업자까지도 지원 조건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졸자의 취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나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고졸 학력으로 대기업 취업에 성공한 대다수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졸업한 20대 초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 고졸 채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2019년 최고치를 찍고 채용 인원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공기업 취업의 장점은 대기업이나 일반 사기업에 비해 고졸과 대졸 간의 차별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겁니다. 물론 고졸 입사자가 대졸 입사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 4년 후에는 대졸자와 동일한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 시장에는 대졸자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치열한 경쟁을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졸 취업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쟁으로 한정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하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장점을 나열해보긴 했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학력과 학벌이 매우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고졸자는 대졸자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하게 취급되는 현실입니다. 물론 오차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통계청 자료만 살펴봐도 대졸자와의 월급 차이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기업에서 대졸자를 두고 고졸자를 쓰는 이유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저임금을 받아도 상관없다면 고졸이어도 됩니다. 하지만 고졸이지만 대졸자만큼 월급을 받고 싶고 본인도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싶다면 그게 경력이든 자격증이든 월급을 주는 고용주 입장에서 대졸자 대신 고졸자를 써야 할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면전에 대놓고 차별을 하는 경우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인식적인 차별, 승진이나 연봉 같은 제도적 차별들을 어쩔 수 없이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일을 잘하면 고졸인데 되게 잘해, 실수하면 고졸이니까 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붙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 A씨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서울 소재 제약회사에 입사했지만 옆 부서에 10년 근속한 고졸 선배 직책이 그냥 사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고졸 출신은 승진 기회가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없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대학교 가서 시간과 돈을 투자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죠. 물론 맞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이 개인의 능력과 경력을 무시할 만큼의 보상이라면 저는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고졸 출신 사회 초년생들은 퇴근 후 인터넷으로 수도 없이 퇴사와 대학 입학을 검색하며 자신의 앞날에 대한 고민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퇴사를 하고 대학을 진학한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입학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고졸 학력으로 취업을 해서 근무를 이어나가고 있는 직장인들은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퇴사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것보다 현재의 직장에서 경력을 쌓아나가는 것이 리스크가 더 적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직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에 깨닫게 됩니다. 경력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는 회사와 직무가 너무 한정적이다라는 걸 말이죠.
대한민국은 학벌을 과도하게 중요시 여깁니다. 능력과는 별개로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명문대 타이틀을 쥐고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때문에 고졸 학력으로 경력을 쌓는 길을 택했다면 경력 단절 없이 최소한의 학력도 함께 갖추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뒤늦게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결국엔 하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생계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이고 물리적인 시간도 허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저 또한 애매한 3년제 학력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대학교를 다시 들어간다는 결심은 감히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찰나에 사이버대학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이버대는 입학을 해야 하는 개념이라서 제 상황과는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게 학점은행제였죠. 아무래도 대학교를 휴학하고 수업을 들었던 경험도 있고 입학을 하는 개념은 아니라서 부담이 좀 덜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병행하면서 학점은행제로 4년제 학위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학위를 정말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직 준비를 할 때 이력서에 4년제 학력으로 기재를 해서 여러 회사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물론 인정은 해줍니다. 대신 이게 무슨 학위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갸우뚱해하는 것도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포인트는 대졸자를 뽑는 회사에 지원할 수는 있다는 거죠. 현재 고졸 학력으로 취업 준비를 한다면 구인구직 사이트만 봐도 지원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따라서 취업 범위를 넓히는데 분명히 활용 가치가 있고 응시 조건에 학력이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나 추후 대학원까지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학점은행제는 꽤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유가 된다면 정규대학교를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게 아니면 사이버대학교나 방송통신대학교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 방법들이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학점은행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만 학점은행제가 진행 난이도가 낮고 기간을 단축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만큼 학벌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걸 인지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 늘 그렇듯 마지막에 학점은행제 홍보가 돼버렸는데요. 홍보 절대 아닙니다. 송수장.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학점은행제를 졸업했던 후기도 시간 되실 때 시청을 해주세요. 사실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고졸이라는 학력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졸이란 학력으로부터 본인을 증명해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고 그것에 지쳤다면 혹은 학력이 필요해지고 그것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을 포기하기보단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궁금한 점은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카카오톡, 문의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전문 상담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